네, 수도권 인사이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요즘 독감이 대단하다 그래요. 예, 그렇죠? 저도 꽤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 네. 예, 기침, 고열 뭐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그 지금 주의보 발명됐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과 할 얘기는요. 그 우리 소년소녀들, 네. 실종된 소년소녀들. 예, 그 전에 인천에서 꽤 됐죠. 이 10kg, 16kg 되는 그렇죠. 소녀가 네. 발견된 이후에 이제 관련 당국에서 관계 당국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예. 또 경찰에서도 지금 전단팀이 구성됐다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요즘 갑자기 네. 부모들에 의한 아동 학대와 또 살해 사건들이 너무나 이제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인천에서 그 16kg로 발견했던 그 소녀 이후에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정부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이전서부터 했었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결석을 하는 아이들의 신원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동학대로 죽은 그래서 뭐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시체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나오게 되고 예. 또 야산에 파묻은 그런 그 사건도 나오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 2명이 더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경찰이 이 두 아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담팀을 꾸렸고 그 중에 네. 한 아동은 지금 안양에서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경찰들이 협조하면서 이 아동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안양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좀 그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이 아이는 2009년 3월 22일에 사라진 겁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곳은 기독교 장애인 복지 시설이었어요. 뭐 12시쯤에 이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없더라. 그리고 무슨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쪽지에 검정 볼펜으로 4줄 정도가 쓰여 있어서 네. 형편이 어려워 아이는 맡겼는데 부모의 도리로서 못할 짓이고 아이에게도 미안해서 다시 찾으러 왔다. 이런 내용이 4줄로 딱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버려진 것이 2006년 2월 12일이었어요. 이날도 이제 일요일이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사라진 날도 뭐 예배를 마치고 했으니까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설의 어떤 그 시간, 패턴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어쨌든 그렇게 그 쪽지를 갖고 그 쪽지를 발견하고 예. 이렇게 사라진 상황이니까 네. 처음에는 좀 허술하게 대한 거죠. 사실 뭐 실종 신고도 처음에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쪽지를 보고 네.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종 신고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방치된 겁니까? 아니면 뭐 잊어먹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방치라는 말이 맞겠죠. 실제로 2009년 3월 23일 날 네.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200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지금 6년 전, 네, 7년 전이죠. 7년 전이죠. 횟수로는 7년이 된 거죠. 네. 그런데 파출소에서 일단 친모가 들어갔다는 쪽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지 시설에서도 네. 뭐 일단 부모가 데려갔다는 쪽지가 나왔으니까 뭐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을 당시에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친모가 데려갔다는데 그 이후에 친모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사는지 그 이후에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그거를 복지기관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네. 정말 친모가 데려갔는지 쪽지 하나 갖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없죠. 사실상 네. 그 쪽지만 갖고는 복지시설기관도 책임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네. 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이제 경찰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정황이 보면 처음에 데려다 놨을 때 네. 누가 데려다 놨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놓고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친모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데려갈 때도 네. 누가 데려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네. 예배 시간에 이제 싹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리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그것도 그 정신지체 장애가 굉장히 심한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하질 않았었고 또 부모가 누구냐 어떤 분이었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또 증거 같이 남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달랑 쪽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쪽지가 이전에 맡길 때도 쪽지가 있었고 그러면 필적을 대조해 보면서 아 친모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이전에 쪽지도 없이 그냥 쑥 데려다 놓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쪽지가 친모가 남겨놓은 건지 친모를 가장해서 아이를 그야말로 유괴를 하면서 네. 누군가 대신 그렇게 대충 써놓고 갔는지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만 실종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초기에 예.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의 그 시간의 어떤 패턴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딱 데려다 놨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뭐 잘 알고 있거나 뭐 시설과 좀 느슨하게나마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수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깝깝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그 더 큰 일은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 지적 장애인에서 그런 겁니까? 자, 일단 지적 장애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 네. 아이가 정말 몇 살이고 뭐 그런 게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등록도 지금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목사가 그 시설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목사가 네. 자기 호적에는 올렸다고 합니다. 아. 네. 뭐 그때 94년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고마우신 그런데 분이에요. 왜 94년으로 올렸느냐? 네. 아무리 봐도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갖다 또 좀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의학적인 그런 어떤 곳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좀 비슷한 그런 나이라도 찾아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정신체 그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 거기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비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면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역추산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94년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런 정보가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이 아이가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입대를 한 건지 아닌지 뭐 지금 사실상 이제 그 94년생이 맞다고 하면 입대도 가능한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봐야 이제 아이를 갖다 좀 더 찾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도 그렇고 교육 음. 당국도 참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아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이를 아예 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단서는 DNA죠. DNA 자료를 다행히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08년도에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들을 좀 해서 네. 충분한 정보들을 갖다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조사를 하면서 네. 그 A군의 DNA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가지고 일단 경찰들이 지금 변사체들 그 네. 들어온 것들 신원 미상의 그런 어떤 예. 죽음을 한 시체들 이런 것들과 다 대조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없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해외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해외로 뭐 간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DNA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아이의 영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한 지상파 방송의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네. 잠깐 그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례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그 우리가 백을 딴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화면에서 노출이 돼 있다고 그걸 합니다. 누가 본 모양이네요, 자연스럽게. 예, 사실은 그 시설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우리 시설에서 2009년도에 아. 어느 팀에서 와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TV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 지상파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많이들 봤을 테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제 뭐 전단을 돌린다거나 이렇게는 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뭐 사실 2009년하고 지금 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7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7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면 가장 아이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바뀌니까 네, 변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이 A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서 네. 경기도 또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네요. 다른 정보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적 장애인 아이에 대한 실종 문제 외에도 또 한 사람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예, 지금 이제 네. 경남 창원에서 사라진 아이입니다. 이 군을 B군이라고 이제 편의상 불러보겠는데요. 네. 이 B군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사라졌는데요. 네. 어머니가 데려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머니가 겨울방학 이후에 개학 첫날인 지난해 1월 26일에 이 B군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 친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네. 1교시가 딱 끝나자마자 담임 교사한테 아이를 좀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나는 친모다 이렇게 밝히고 병원에 데려간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사실 네. 사기 혐의로 지금 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그 친모가요. 예, 친모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야산에서 발견된 아이 같은 경우도 네. 네. 실제로 이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그 나와서 여기저기를 전전에 다니는 과정 중에서 그 불상사가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네. 지인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 죽게끔 놔두고 시체를 유기한 것인데 네. 이렇게 이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방치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예. 친모, B군의 친모가 학교에 갑자기 와서 아이를 데려갔을 때는 자기가 혼자 도망가지 않고 예. 자기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의도로 보여지네요. 그건. 그렇죠. 예. 일단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모를?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네. 이상한 책임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장기 결석 아동들을 갖다 그 찾는 과정 중에서 또 한 아버지의 그 살인 사건이 또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정신질환을 앓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죽였다. 네. 그리고 내가 같이 죽으려고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목숨을 거둔다라는 식의 이상한 그런 책임감의 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내가 반드시 얘를 갖다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뭐 책임지지 그 못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지명 수배 중인 그 친모 이모 씨, 이모 예. 씨가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이제 가출 이후에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금융 결의 내역이라든가 병원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좀 뒤져보고 있는데 가출 이유는 없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양의 경우와는 달리 좀 비교적 학교에서 사라진 지 얼마 안 된 만큼 꼭 아이를 찾았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건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뚫렸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예. 인천공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천항이 또 뚫린 것으로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여태껏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두 차례나 외국인 선원 2명이 각각 따로 이렇게 미립국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네. 뚫렸다고 한다면 뚫린 상태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걸 안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미립국을 하게 된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를 한 거잖아요. 법무부 인천 출입국 관리소와 인천항보안공사가 네. 지난달 베트남과 중국인 화물선 선원 2명이 각각 따로따로 미립국을 해서 이들을 쫓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 네. 출입국 관리소의 조사 결과 1월 6일 0시쯤 이제 인천 북항의 현대제철 고철 부두에 접안 중인 화물선에서 예. 베트남 선원이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용 철조망을 공구로 끊고 오호. 미립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구를 끊었는데 왜 뭐 울리게끔 이런 걸 장치가 안 안 해놨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그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또 1월 17일에는 오전 4시쯤에 동국제강 부두에 접안 중인 화물선 중국 선원 네. NC입니다. NC가 썰물 때 갯골수로를 따라서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높이 2.7m 철조망인데 이 정도면 쉽게 넘습니다. 2.7m 네. 정도면 쉽게 넘어서 이제 미립국한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굉장히 하여튼 허술하다 이런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예. 이런 미립국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철조망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센서들을 설치를 해놓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센서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바로 뭐 그 경보가 울린다거나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걸 자른다고 한다면 더더욱 빨리 그야말로 비상벨 같은 것들이 울릴 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침입 감지 센서가 없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립국을 그쪽으로 센서가 없는 쪽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올 1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러는데. 1월 4일, 1월 17일 이렇게 근데,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추정입니다만. 예,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인천항 보안공사가 민자 부두의 보안 시설이나 보안 계획 이건 전부 다 민간 기업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보안공사 쪽에서 그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태껏 인천 출입국 관리소가 경찰에 수사 공조 요청도 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네. 이제야 그걸 밝혀서 공개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민간 기업한테도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은 최종적이고 제대로 책임질 곳은 보안공사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좀 인천항보안공사에서 네. 이런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을 용역을 상황이 줬으니까 아니라고 니네가 책임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관리도 책임 못 지는 건데. 예. 지금 뭐 책임 떠넘기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사건이 지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 선원들 행방이 오리무중이가 어느덧 그렇죠. 한 달이지 않습니까? 예. 책임 공방을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이 미립국 선원들의 그 신원을 파악하고 또 행방을 추적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드는데요. 지금 네. 이분들이 이제 미립국을 했는데 사실 미립국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가령 이분들이 이제 범죄자였거나 혹은 또 어떤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는 심각한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할 수도 상황이 있지 달라지죠.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원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적절한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또 인천항. 인천공항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 잠깐 갔는데 네. 아주 보안 검색이 철저해졌어요. 그때 네. 한번 인천공항 뚫린 다음에 네. 인천항도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보안 검색이 철저해지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뚫려야 하여튼 우리나라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우픈 현실이죠. 사실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항보안공사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민간 기업에서 부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걸 철저하게 미리미리 계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사전 조치를 안 해놨으면 거기다가 뭐 무슨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해서 이런 사태가 못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안공사의 책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립국 간 사람들은 경찰에서 지금 쫓고 있겠죠. 예, 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흔적이 그때 뭐 이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적을 그리면서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이제 수배를 하고 그 공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행적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동들에 대한 것들도 어떤 그 예. 신원들이 나오게 되면 제보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 미립국 선원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제보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인천공항에 이어서 인천 항까지 뚫리고요. 다시는 이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